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 사이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mm,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 탓에 이 비에는 대기 중에 있던 황사가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산 잘 쓰고 다니셔야겠고요. 오늘 강원 지역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읍면사무소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에 토요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죠. 3월 2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995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비로 국비 4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실시 설계에 9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앞으로 2,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은 강릉과 철원, 속초 등에 있는 11개 지구로 사업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7곳, 배수 개선 4곳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 66억 원을 들여 장릉 일대 4만 6천여 제곱미터의 도깨비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깨비 광장과 식당,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과 탐방로 등이 조성됩니다. 도깨비라는 주제는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무덤을 수호했다는 늑말 도깨비 설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군이 재활용품을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청 환경과의 전원표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군이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가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재생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이면 엊그제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누가 들어도 참 중요한 분야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재활용품을 가져가야 종량제 봉투로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기한은 그럼 언제까지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고가치 재활용품인 폐건전지류, 종이팩류, 투명 페트병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나 단체에서 읍면사무소에 폐건전지 300g, 종이팩 500g, 투명 페트병 500g을 가져오시면 각각 20리터 종량제 봉투 한 매를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기한은 군에서 준비한 종량제 봉투 물량 3만 매가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폐전지 그리고 종이팩류, 투명 페트병이 이제 품목이 되겠고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3만 개가 소진이 될 때까지인가요? 3만 장?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전지와 화장지는 특히 재활용 가치가 높아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면 우리나라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폐건전지는 철, 리튬 등의 금속을 추출해서 철강 재료 등에 다시 사용되고 있고 예. 종이팩은 펄프를 추출해서 화장시, 핸드타올 등으로 재생산됩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으로는 신발, 가방, 의류 등을 만들 수 있고 페트병으로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품목을 알려드리자면 폐건전지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리모컨, 벽시계, 도어락 등에 많이 쓰이는 일반 건전지 외에도 핸드폰 배터리, 랜턴 배터리, 손목시계 배터리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팩은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등이 해당되겠고요. 투명 페트병은 생수병, 우유병, 소주병, 투명 음료병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이팩,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잘 비우시고 말려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대부분 쓰는 생활용품 또 먹거리 포장용지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올바르게 배출을 하면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밖에도 평창군은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와 압축기계 설치 등 다양한 재활용 수거 확대와 설비 확충 사업을 실시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투명 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장소 7곳을 선정해서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투명 페트병 압축기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 등에서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폐건전지 수거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른 혹시 지역에서도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네. 저희 군 말고 다른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 더 수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창군이 좋은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평창군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거에 많이 동참하도록 끝으로 독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고부가가치 자원인 건전지, 우유팩, 투명 페트병이 그냥 소각되지 않고 재탄생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을 잘 분리하고 모아서 종량제 봉투도 받으시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자원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겠네요. 과장님 앞으로 좋은 일에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환경과의 전원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은 다함께 돌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난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토요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에서 지난 9일부터 토요돌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구체적인 센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은 2008년부터 지역의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강원도 1호로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을 개소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돌봄교사 등 현재 6명의 직원들이 45명의 초등학생 아동들을 위한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아이의 돌봄이 필요하실 때 미리 신청을 받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에만 진행했던 돌봄 서비스가 매주 토요일에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 윤정진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라는 모토로 태장동에서 2008년 6월부터 지역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9년 1월 강원도 1호로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을 개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돌봄교사 등 현재 6명의 직원들이 45명의 초등학생 아동들을 위한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돌봄 진행을 하면서 토요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토요 돌봄을 진행하기로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기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원주 전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면 누구나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무료인 만큼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그런 부담도 확실히 줄여줄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초등학생 아동 중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하교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오후 8시까지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과제 중심의 기초학습 지도와 또 요일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체육 활동이나 AI 교육,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교육, 독서 활동, 미술 활동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는 소풍이나 캠핑, 놀이공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활동 과정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주말인 토요일에도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 토요돌봄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방법 알려주시죠. 네, 토요 돌봄은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매주 목요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의 아동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필요한 아동은 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특별히 필요한 주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고 오지 않아서 꼭 필요한 다른 아동들이 참여를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목요일까지 이용료 10,000원을 납부하셔야 등록이 되는데요. 센터에 전화로 등록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학도 하고 그다음에 윷놀이도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만들기도 하고 우리서 만들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엄청 재밌었어요. 저기 언니들 하고 있는 첼로도 하는 것도 봤고 타자 연습도 하는 것도 봤어요.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예요? 그 독서 그거요. 독서하고 바이올린이요. 독서가 책 읽는 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풍선 같은 그걸로 만들기도 하고 이름 부르는 것으로 그 독서를 만들었어요. 저번 주에 짜장면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아이행복 마을이 재밌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니고 싶어요. 토요돌봄 신청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주말에 일정 생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이 걱정되셨을 텐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맡기실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요 돌봄은 기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해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중식과 간식도 제공되는 만큼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요일에도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아동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평창 대관령점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오픈을 했던데 모쪼록 전국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많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를 방문해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원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어서 노인 돌봄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은요, 지난 11일 춘천에 이어서 10일 만입니다. 올 들어서 보면은 지난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을 포함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인 케어 정책으로요, 의료, 요양 등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실버 스테이를 도입하고 또 어르신 공공 임대주택을 연 1,000호에서 연 3,000호까지 이렇게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요,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강역 수도 전철 D노선이죠. 이 D노선은 인천에서 강남이나 잠실, 여주 이쪽을 연장하는 노선인데요. 이것을 원주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춘천 민생 토론회에서도요, 춘천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든가 글로벌 혁신 특구, 춘천 기업 혁신 파크, 그리고 강릉 천연 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동해 삼척 수소 클러스터 등 12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강원 북부권과 남부권, 영도권 현안이 좀 총망라된 셈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잦은 강원 지역 방문이요, 각종 현안을 풀어내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요. 또 총선용 행보라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간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걸 잘 지켜주실지 앞으로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가는 제22대 총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야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우선 총선 후보 등록 첫날 상황과 선거 일정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도내 18곳 선거구에서요, 18명이 후보로 등록을 되면서 이제 본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한 4명 정도가 추가로 등록할 것 같아서요. 이번 총선 후보자는 총 한 22명 정도 이렇게 집계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8개 선거구에 22명이니까 한 경쟁률이 한 3대 1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선거 일정을 좀 보면은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 끝나면은 4월 12일까지 투표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념해야 될 건 4월 5일과 6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서 사전투표가 있다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내 총선 후보자는 총 22명으로 집계될 전망이고 4월 5일과 6일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들이 8개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건데 양당 선거대책위원회도 본격 가동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면은 강릉에서 그 5선을 도전하는 권성동 강원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공천 후보 전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위촉을 했습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선대위에 배치해서 그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그 승리가 아니고요. 2012년 당시에 그 19대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으로 9석을 싹쓸이한 그 추억을 이번 총선에서도 8석 전석 석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재현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요. 그 권성동 그 선대위원장은 그 지역 발전은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국회의 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그 강원도의 현역 의원인 허영 의원과 송기현 의원 그리고 지역구는 그 서울 서대문구인데 이번에 그 불출마하게 되는 철원 출신의 우상호 의원 김기석 강원대 교수 이렇게 4명을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는 그 춘천과 원주 현역 의원 선거를 발판으로 좀 가반 의석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허영 그 민주당 강원 공동 선대위원장은요.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이게 강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개 선거구에 22명이 출마한다면 평균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3대 1 정도가 될 텐데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이번 총선에서 좀 특이한 점부터 이렇게 보면은 8개 선거구예요. 그 현역 의원이 모두 재공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점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 한 30%대를 기록하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요. 강원 지역 선거구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강원 지역 총선은 현역 의원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특히 그 도내 최대 인구가 몰린 원주 선거구를 보면요. 갑을 두 곳 모두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좀 구도가 이색적입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과 민주당 원창무 전 원주시장이 2년 만에 리턴 매치를 갖게 됐고요. 원주 을 선거구는 그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에 맞서서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김한석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맞대결이 흥미롭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 최대 면적의 선거구인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이 선거구 역시 그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허피봉 전 홍천 군수의 승부가 지켜볼 만합니다. 지역별로 후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재산이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강원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22명의 후보자를 전체적으로 좀 평균을 내봤는데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들은 8개 선거구에 모두 출마하게 되고요. 개혁신당이 2명, 무소속 2명, 새로운 미래 1명, 자유통일당 1명 이렇게 인원이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일단 성별로 보면은 20명이 남성이고요. 여성은 딱 2명입니다. 그 춘천갑의 김혜란 후보와 강릉 이영남 후보 이렇게 단 2명이 좀 출마를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나이로 보면은 강원 지역 출마자 22명의 평균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50대와 60대가 각 9명으로 가장 많고요. 40대가 3명, 70대가 1명 순입니다. 강원 지역 그 출마자 중에서 최연장자와 그 최연소자는 우연찮게 같은 선거구에 출마 후보자 있는데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952년생으로 만 71세인 반면에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이호범 후보는요. 1976년생으로 최연소 기록인 만 47세입니다. 두 후보의 나이 차는 한 24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그 20대와 30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재산을 보면요. 그 가장 많은 그 재산을 등록하는 후보를 보면은 그 변호사 출신의 앞서 말씀드린 그 춘천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일환 후보였습니다. 이 김일환 후보는 한 57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해서 최고의 재력가로 꼽혔고요. 이어서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한 49억 한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후보가 41억 5천만 원, 홍천 행성 영월평창 유상범 후보가 35억 한 5천만 원 정도고요. 그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의뢰 한기호 후보가 한 30억 한 9천만 원인데 이들 후보들의 좀 공통점을 보니까는 재력과 상위 순위가 모두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 앞두고 도내 신문방송 5개 언론사가 8개 선거구 여론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